새벽 5시 전주 한옥마을에 오목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골목, 소리제 게스트하우스의 대문이 조용히 열렸죠. 김상호 어르신은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를 살피고 대청마루를 정갈하게 닦는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과 같았죠. 외국인 투숙객들이 좋아하는 전통 한식 아침상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였죠. 21살의 청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전북대 사물놀이패 한울림의 새벽 연습을 마치고 온 길이었죠. 상호 어르신은 손자를 흘끔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또 그 북치는 연습하고 온 거냐? 사물놀이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임용고시나 준비해라, 임용고시나. 늘 듣는 잔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죠. 할아버지는 왜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연습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은 학교에서 먹을게요.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상호 어르신은 멈춰 섰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죠. 1976년 젊은 시절의 자신이 피리를 들고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피리의 신동이라 불렸던 시절이었죠.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죠. 다락방 구석,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 안에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총성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죠. 도끼만 행사건 직후 JSA에서 위문 공연을 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 사격. 함께 연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그는 외국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죠. 프랑스에서 온 부부,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 그리고 오늘 새로 체크인할 스코틀랜드 손님들. 게스트하우스 일은 과거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현우가 가방을 메고 나오자 상호 어르신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들어와. 손님들 체크인 도와야지. 네, 알겠어요. 현우의 대답은 성의 없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왜 음악만은 이해해주지 않는지 그것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호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음악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음악은 그에게 전부였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악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시작될 터였고 그것이 50년간 닫혀있던 상자를 열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연습실에는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물놀이패 한울림의 정기 연습 시간이었죠. 현우는 장구채를 손에 쥐고 리듬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잠깐 다들 멈춰봐. 지도교수인 박 교수가 연습실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멤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한울림이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밴드 하일런드 에코와 협연하게 됐다. 연습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일런드 에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파이프 밴드였죠.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팀과 협연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태평소와 백파이프의 이중주야. 지훈이
내가 태평소 담당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해. 태평소 담당인 지훈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런 큰 무대에 선다는 것, 그것도 세계적인 팀과 함께한다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연습을 마친 현우는 급히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비록 할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자랑스러워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호 어르신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한 일이 생겼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손자를 바라보았죠. 우리 한울님이 이번 축제에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밴드랑 협연하게 됐어요. 하일런드 에코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그래서 상호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래서가 뭐냐고 묻는 거다. 그런 행사나 쫓아다니면 뭐하냐. 취업 준비나 해라 현우야. 내 또래들은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대기업 입사 준비하는데 너만 북이나 치고 다니면 되겠어. 할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아세요? 대단한 기회? 음악이 밥 먹여주냐? 너도 이제 졸업반인데 정신 차려야지.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할아버지와는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등을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상호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백파이프 소리가 피리 소리와 닮아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악기가 만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지도 상상이 되었죠. 새벽 2시, 상호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피리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죠. 50년 만에 보는 피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리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악몽이 다시 시작됐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 직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JSA. 위문 공연을 하던 중 울려 퍼진 총성. 옆에서 대금을 불던 정우가 쓰러지고 가야금을 타던 미선이가 피를 흘리며 넘어졌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죠. 피리를 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피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죠. 음악은 그에게 축복이었다가 저주가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음악을 하는 것이 더욱 두려웠죠. 언젠가 그 아이도 자신처럼 음악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 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상호 어르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들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까지 일주일. 한울림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전북대 연습실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물놀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현우는 장구를 치다가 손바닥이 까지도록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와의 협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현우야, 전화 왔어. 연습 중이던 현우에게 동료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 당장 와. 손님 체크인 시간인데 왜 안 오는 거야? 상호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시계를 보았죠. 오후 3시. 평소 체크인 시간이긴 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합주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연습 중이에요. 축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연습은 무슨 연습? 당장 안 오면 직접 가서 데려올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멤버들이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장구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늘 중요한 연습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미안, 잠깐만 다녀올게.
한옥마을로 돌아온 현우는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계셨죠. 체크인할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은요? 30분 뒤에 온다고 연락 왔다. 그때까지 기다려.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연습에서 빼내려는 핑계였던 거죠.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음악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음악? 그게 음악이냐?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지. 소음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물놀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지 아세요? 상호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내가 전통음악을 몰라. 내가. 말을 멈춘 상호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뻔했죠. 현우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왜 제 꿈은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꿈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라, 현우야.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냐? 성공이 뭐가 중요해요? 전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 말에 상호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일. 그에게도 한때는 피리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숨 쉬는 것보다 피리 부는 게 더 자연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죠. 너는 몰라. 음악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가는지 넌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망치든 말든 맘대로 해라. 상호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우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죠. 네, 맘대로 할게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전 음악 계속할 거예요. 현우는 화가 나서 게스트하우스를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온통 할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어지러웠죠. 장구를 치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호 어르신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더 아프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죠. 새벽 1시 상호 어르신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피리 상자를 열었죠. 50년 만에 처음으로 피리를 입술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불지는 못했죠.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피리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 순간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죠. 50년 전 함께 연주했던 동료 정우가 써준 편지였습니다. 형, 우리의 음악은 영원할 거야. 설령 우리가 사라져도 음악은 남을 거야. 상호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리를 다시 들어올렸죠. 이번에는 입술에 대고 작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났죠. 50년 만에 듣는 자신의 피리 소리였습니다. 축제 전날 아침, 전북대 연습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앞두고 있었죠. 현우는 새벽부터 나와 장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태평소를 불며 마지막 연습에 매진했죠. 하일런드 에코와의 협연곡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한강 수월래 극장으로 이동하자. 오후 2시까지 최종 리허설이야. 박 교수의 말에 멤버들이 악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현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죠. 현우야, 너 괜찮아? 어제 할아버지랑 또 싸웠다며. 괜찮아. 내일이면 다 끝나잖아. 공연 성공하면 할아버지도 인정해 주시겠지. 현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어젯밤에도 할아버지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할아버지는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고 계셨죠. 멤버들이 극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태평소 케이스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였죠.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오토바이가
지훈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지훈아! 현우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오른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른손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최소 3개월은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거예요. 관악기 연주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도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내일이 공연인데 태평소 연주자가 없다니요. 그것도 하일런드 에코와의 협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태평소가 빠진다는 것은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태평소 연주자를 구해야 해요.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구하니? 그것도 하일런드 에코와 맞춰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말이야. 게다가 이 곡은 일반적인 태평소 곡이 아니잖아. 한강수월래 극장.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 리허설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팀 리더인 잭 맥도널드가 통역을 통해 상황을 전해들었죠. 태평소 연주자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럼 공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대체 연주자를 구하고 있는데. 잭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곡은 태평소와 백파이프의 조화가 핵심이에요. 태평소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협연은 취소해야겠네요. 하일런드 에코 팀이 극장을 떠났습니다. 한울림 멤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토록 준비했던 무대가 하루 앞두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우는 극장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연습했던 시간들이 세계적인 팀과 함께 설 수 있었던 기회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발걸음은 어느새 한옥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게스트하우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호 어르신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현우의 붉은 눈을 본 상호 어르신이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왔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공연 아니었나? 리허설은 잘 끝났어. 공연. 취소됐어요. 뭐? 왜? 태평소 연주하는 지훈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손을 다쳐서 연주를 못해요. 하일런드 에코 쪽에서 태평소 없으면 공연 자체가 의미 없다고 취소했어요. 상호 어르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의 아픔이 느껴졌죠.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네요. 음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현우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상호 어르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의 꿈이 무너지는 걸 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저녁 시간,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몇 번이나 부르려다 그만뒀죠. 그 아이도 혼자 있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신도 5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밤 10시, 상호 어르신은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나오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개막식에서 하일런드 에코의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울림과의 협연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미 취소된 것이겠죠. 상호 어르신은 TV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피리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작게나마 소리를 냈던 피리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6시, 상호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현우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체크인 예정인 손님들을 위해서였죠. 오전 9시 게스트하우스 대문이 열리며 외국인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킬트를 입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려고 왔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잭 맥도널드입니다. 상호 어르신은 영어를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방 열쇠를 건넸죠.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쉽네. 한국 전통음악과의 협연을 기대했는데. 그러게. 태평소와 백파이프의 조화가 얼마나 멋질지 상상했었는데. 근데 정말 대체 연주자를 구할 수 없나? 잭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구해? 게다가 우리가 준비한 편곡은 상당히 복잡해. 일반적인 태평소 연주로는 안 돼. 재즈적인 즉흥 연주도 가능해야 하고 우리 백파이프의 음계와도 맞춰야 해. 상호 어르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태평소 대신 피리로도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피리와 태평소는 다르지만 편곡만 조금 바꾸면 오히려 더 독특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여러분이 왜 여기에? 우리도 놀랐어요. 당신이 여기 사는 줄 몰랐네요. 어제는 정말 유감이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잭이 위로하듯 말했죠. 우리도 정말 아쉬워요. 당신들의 연주를 리허설 때 조금 들었는데 정말 훌륭했거든요. 특히 장구 리듬이 우리 백파이프와 잘 어울렸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말 아쉬워요. 현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망설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리로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하면 공연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5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오전 11시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 공연 준비를 위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결심했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꿈을,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무대를 살려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호 어르신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죠. 한국 할아버지가 영어를 하시네요. 혹시 태평소 대신 피리로 연주하면 어떨까요? 피리요? 그게 뭐죠? 한국 전통 관악기입니다. 태평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백파이프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잭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연주하죠? 설마 할아버지가? 상호 어르신은 대답 대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서 피리 상자를 꺼내 내려왔죠. 먼지를 털어내고 피리를 꺼냈습니다. 50년 만에 남들 앞에서 피리를 드는 순간이었죠. 잠시만 들어보세요. 상호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피리를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죠. 처음엔 갈라진 소리가 났지만 곧 맑고 청아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리의 신동이 돌아온 순간이었죠.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잭이 벌떡 일어섰죠.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워요. 믿을 수 없어요. 이 소리, 정말 아름답네요. 상호 어르신은 즉흥적으로 스코틀랜드 민요 스카이보트송의 멜로디를 피리로 연주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허밍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바로 이거예요. 이건 태평소보다 더 좋아요. 피리가 백파이프와 만나면 정말 독특한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죠. 할아버지가 피리를. 상호 어르신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너희 공연을 살려주마. 50년 만이지만 해볼게.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음악을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피리를 연주할 줄 아는 분이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잭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와 함께 무대에 서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리허설을 해봐야 해요. 상호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봉인했던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전주소리문화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관객들로 2,000석 규모의 대극장이 가득 찼죠. 하일런드 에코의 공연은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좌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 하일런드 에코, 그리고 한울림 멤버들이 모여 있었죠. 박 교수가 조직위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연이 가능합니다. 태평소 대신 피리로 연주하면 됩니다. 방금 리허설도 완벽했어요. 조직위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연주자를 바꾼다고요? 그것도 경비원 어르신이 연주한다고요? 이건 국제축제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제기 나섰습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김상호 선생님의 피리 연주는 놀라워요. 오히려 태평소보다 우리 백파이프와 더 잘 어울립니다. 상호 어르신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피리를 꼭 쥐고 있었죠. 50년 만의 무대. 그것도 2,000명이 넘는 관객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그동안 내 음악을 반대했던 것. 사실 할아버지도 한때는 음악이 전부였단다. 하지만 상호 어르신은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현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가 피리를 부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오후 4시 30분, 공연 30분 전.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정되어 있던 한울림과 하일런드 에코의 협연은 바로 그때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상호 어르신이었죠. 손에는 오래된 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한울림 멤버들과 하일런드 에코가 무대로 올랐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한복 입은 걸 보니 국악인인가? 아니야, 우리 동네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상호 어르신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상호입니다. 오늘 태평소 연주자의 부상으로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지만 제가 피리로 대신 연주하겠습니다. 관객석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호 어르신은 말을 이었죠. 50년 전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피리를 연주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에서 동료들을 잃은 후 피리를 놓았죠. 하지만 오늘 제 손자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 다시 피리를 듭니다. 무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피리를 입술에 댔죠. 잭이 백파이프를 들어 올렸고 현우가 장구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자리를 잡았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피리의 청아한 소리가 먼저 시작되었죠. 구슬프면서도 힘찬 선율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백파이프가 화답하듯 울려 퍼졌고 두 악기가 만들어내는 화음은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우의 장구가 리듬을 더했고 꽹과리와 징이 가세했죠. 하일런드 에코의 드럼이 합류하면서 음악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피리와 백파이프가 서로 주고받는 선율은 마치 오랜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73세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피리 구멍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50년 만에 연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 상호 어르신은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죠. 50년 전 함께 연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우, 미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이들. 그들도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상호 어르신의 피리 솔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흥적이면서도 절제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선율이 흘러나왔죠.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도 감탄하며 연주를 멈추고 들었습니다. 오직 피리 소리만이 2,000명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피리 솔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박수가 터져나왔죠.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상호 어르신은 숨을 고르며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관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호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 직후였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JSA에서 저희 국악단은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피리를, 정우는 대금을, 미선이는 가야금을 연주했죠. 그런데 상호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0년 만에 꺼내는 이야기였죠.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총격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대금을 불던 정우가 먼저 쓰러졌고 가야금을 타던 미선이가 피를 흘리며 넘어졌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피리를 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처럼 따라다닙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할아버지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다니요. 그날 이후 피리를 놓았습니다. 음악이 저에게는 고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 손자가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도 언젠가 음악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상호 어르신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동료들의 음악도, 제 음악도, 그리고 제 손자의 음악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꿈을 막아서 정말 미안해. 현우가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죠. 그때였습니다. 객석 중앙에서 한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관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나윤선 아니야? 맞아. 크로스오버 가수 나윤선이야. 나윤선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호 어르신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선아, 내가 정말 윤선이냐? 네, 아버지. 저예요. 그리고 현우야.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나는 내 엄마야. 무대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우는 충격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나윤선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정말 미안해. 21살에 너를 낳고 23세 너를 버리고 떠났어. 가수가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2살짜리 아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떠난 못난 엄마야. 상호 어르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한 거다. 내 엄마는 살아있어. 다만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버렸다는 사실보다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덜 아플 거라고.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감, 그리움, 분노,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윤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1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음악 경연대회에서 상 받을 때도, 대학 입학식 때도 다 봤어.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가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공연 소식을 들었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아버지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50년 만에 피리를 부신다는 소식을. 그래서 왔어. 아버지의 피리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너를 보고 싶었어.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나윤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한 발 다가갔죠. 그리고 또 한 발.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기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전 엄마가 필요했어요. 항상.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상호 어르신도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안았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잭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함께 연주하시죠. 가족이 함께하는 무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나윤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비록 준비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피리, 아들의 장구와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무대 위에 세 세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상호 어르신이 피리를, 현우가 장구를, 그리고 나윤선이 마이크를 잡았죠.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도 각자의 악기를 들었습니다. 잭이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정해진 악보가 없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입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 세대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상호 어르신이 먼저 피리를 들어올렸습니다. 낮고 구슬픈 선율로 시작했죠. 50년 전 판문점에서 연주했던 아리랑의 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죠. 현우의 장구가 리듬을 더했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휘몰이 장단이었죠. 할아버지의 피리와 손자의 장구가 대화를 나누듯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소통하는 것 같았죠. 나윤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사는 없었지만 그녀의 스케치 멜로디를 만들어냈죠. 때로는 피리를 따라가고 때로는 장구와 어우러지며 때로는 독자적인 선율을 그렸습니다. 15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의 백파이프가 합류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선율과 한국의 정서가 만나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죠. 동서양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리듬에 맞춰 모두가 박수를 쳤죠. 2,000명의 박수 소리가 또 하나의 악기가 되어 음악에 합류했습니다. 상호 어르신의 피리 소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73세 노인의 연주가 아니었죠. 20대의 열정과 70대의 연륜이 만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손가락은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호흡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나윤선이 즉흥적으로 가사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는 다시 만났네. 아픔도 그리움도 모두 품고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네. 이것이 우리의 소리, 천년의 소리. 현우의 장구가 더욱 빨라졌고 꽹과리와 징이 가세했습니다. 하일런드 에코의 드럼도 합류하며 음악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상호 어르신의 신호에 맞춰 모든 악기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했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누군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이게 진짜 음악이야. 천년의 소리, 천년의 소리. 상호 어르신이 피리를 내려놓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우와 나윤선도 함께 인사했죠. 하일런드 에코 멤버들과도 포옹을 나눴습니다. 무대는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가족만의 시간을 가졌죠. 상호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 할아버지를 원망해도 된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해해요.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의 피리를 듣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아플 수 있는지. 나윤선이 상호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아이를 낳고 또 버리고.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상호 어르신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중요한 건 지금이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현우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윤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15년이나 늦었는데.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상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피리 상자를 들고 내려왔죠. 그리고 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가 이어받아라. 할아버지의 피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음악을 이어받는 거야. 할아버지, 음악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되어야 해. 내가 이어가고 또 내 자식이 이어가고 그렇게 천년의 소리가 되는 거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호 어르신이 손자의 손을 잡고 피리 잡는 법을 가르쳤죠. 나윤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현우의 피리 소리였죠. 상호 어르신이 옆에서 가르치고 나윤선이 허밍으로 화음을 더했습니다. 전주의 달빛 아래 50년의 침묵이 깨지고 15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음악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죠. 며칠 후 전주 한옥마을 소리제 게스트하우스의 간판 옆에 작은 팻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피리 체험 가능. 상호 어르신이 현우와 함께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이곳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소리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